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보통 사용하는 기관이 구축하고 유지 보수까지 담당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가 있는 사이트, on-premise 혹은 on-site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이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아웃소싱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아웃소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이 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담당한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유지 보수를 해주는 제3자, third party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클라우드를 다 통제하고 운영을 해주는 방식이 아웃소스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됩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프라이빗 오르거니제이션 안에 사용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온디맨드로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이긴 하지만 아웃소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지 않고 회사 바깥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아웃소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클라우드 안에 내부망은 이 third party가 다 관장을 해주니까 문제는 없지만 이 private organization에서 우리의 private cloud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통상적인 네트워크망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이 망을 주로 이용을 해서 외부에 있는 outsourced private cloud에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웃소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중점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부분하고 아웃소스드라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반대편에 있는 클라우드는 보통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떤 사용자든지 인터넷 리소스를 다 공유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우리 회사, 우리 기관만 이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되는데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 우리 회사 안에 구축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on premise라고 이름 붙였고요. 우리 회사 바깥에 third party 이용해 가지고 아웃소싱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웃소스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웃소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름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이기는 하지만 이 클라우드의 관리를 제3자가 하기 때문에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는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운영을 맡긴 거기 때문에 서드 파리가 정확하게 이 서비스 품질 수준에 맞게 클라우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리가 실패를 하면 SLA에 따라서 당연히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거고요. 자,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기관이 있고 외부에 이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자체는 네트워크망으로 잘 가설이 되어져 있고 연결이 잘 되어져 있겠지만 사용자는 이 클라우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기관 사용자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 네트워크는 인터넷이 제1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우리 회사만 이 네트워크 리소스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시큐리티와 프라이버시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자, 온프레미스로 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시큐리티와 프라이버시는 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드 파리가 전체적인 이 클라우드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드 파리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시큐리티, 프라이버시는 통상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처럼 강력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서드파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중요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on-premise private cloud에 비해서는 outsourced cloud가 약간 이 프라이버시 쪽에서 혹은 시큐리티 쪽에서 약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나 이제 갈등, 컨플릭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이 아웃소싱을 하는 업체가 믿을만 하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연히 생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아웃소스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이 국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해외에 있는 업체라고 하면 데이터가 해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웃소스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는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 기관의 외부에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트워크 접근뿐만 아니고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위치가 이제 회사 바뀌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업체가 이제 전 세계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의 데이터가 이 국외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로스 앤 컨플릭트에서 다룬 것처럼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데이터가 이관이 되도록 판정을 해야 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퍼포먼스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클라우드의 내부적인 이제 네트워크 특성에 달려 있을 텐데, 자, 이 부분은 전적으로 서드파리가 구축을 해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서드파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이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운영 인력 다 포함해가지고 이 제3자가 이 관리 주체라서 이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퍼포먼스는 성능은 이 클라우드의 이 여러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사용을 하는 성능은 당연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넌스 부분을 보면 이제 유지보수를 보면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회사에서 직접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주는 거거든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구축도 어렵지만 유지보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트워크 유지보수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전문적인 능력이 이제 필요한데 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유지보수하는 인력의 문제를 이제 돈이 많다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의 기관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하게 타입을 한 게 서드파리 쪽에 이제 아웃소싱을 해서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드파리 쪽에 있는 이 네트워크 전문가는 한 회사만 담당을 할 이유는 없겠죠. 여러 회사를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서드파리가 담당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교체라든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거는 우리 기관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서드파리 쪽에서 다 담당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그 메인테넌스를 할 수가 있고요. 유지보수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전적으로 우리 회사만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큰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이제 있다고 하면 네트워크를 전부 끊고 교체를 하면 되는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이 아웃소스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인 경우는 전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이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원을 함부로 내렸다가는 곤란한 일이 생기겠죠. 서버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메인테넌스 문제는 쉽지 않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단독으로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아웃소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특히 이제 전문적인 제3자가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메인테넌스가 굉장히 이제 편리하다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가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이 클라우드를 쓰는데 우리가 대규모로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작은 규모라고 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작은 규모라면 아웃소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구축하는 비용도 좀 저렴할 수가 있고 유지 보수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다룬다 이러면 이건 프라이빗 클라우드일 수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전부 다 관리한다고 하면 내가 전문적인 네트워크 관리 업체가 아닌 다음에야 강점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관리하기 적절하고 내가 이제 직접 구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것도 그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하면 시큐리티하고 프라이버시가 완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 기관에 네트워크망을 다 끊어버리면 이 데이터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회사 직원이 USB에 담아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기관의 데이터는 정확하게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가 있고 시큐리티도 이제 완벽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security and privacy를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전적으로 기관이 관리를 합니다. 기관이 관리를 하고 유지 보수까지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아웃소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3자가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이 서버 관리를 해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약점은 항상 이제 예산이 문제인 거죠. 예산이 너무 적게 되면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퍼포먼스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는 소프트웨어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로 우리가 정보를 라우팅을 다 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얼마나 잘 하는가 하는 거는 이 하드웨어적인 이제 특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잘 극복을 하려면 예산이 충분하면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비해서는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사만 사용을 한다, 우리 기관만 사용한다고 하고 네트워크 관리팀이 회사에 따로 있다고 하면 네트워크가 잘 안 된 경우에 책임을 물어서 페널티를 주는 게 애매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아웃소스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경우는 이 전문적인 제3자가 우리 회사만을 위한 서버 관리, 네트워크 관리, 클라우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경우는 SLA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대비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알아보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공용 클라우드죠. 공용 클라우드. 그러니까 공용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유저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적, 성별, 나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인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의 프로바이더, 공급자는 굉장히 큰 대기업들입니다.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자, 이런 업체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로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유저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면 다 on-demand 인터넷 서비스, ubiquitous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혹은 자원이라고 하는 통신 자원,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거는 거의 무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 센터를 유지를 해서 돈만 내면 우리가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쓴 만큼만 이제 과금이 되는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비해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다는 거. 그 다음에 박리담회이기 때문에 이 큰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리소스를 이렇게 구축을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판매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사용자가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을 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값싸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성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단 그 첫 번째는 highly scalable 이라는 특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scalable이라는 거는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서비스 용량을 키워갈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네트워크는 작게, 큰 네트워크는 크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scalable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저가 요청하는 리소스는 다양할 수가 있죠. 나는 네트워크 한 대 분량, 어떤 사람은 네트워크 1000대 분량, 이러면 네트워크를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잖아요. 그런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정확하게 이제 분간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highly scalable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동일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드웨어적인 결합,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이제 결합이 돼야 될 건데 그런 통신적으로 결합되는 측면도 다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affordable이라는 거는 이제 여유를 가진다, 뭐 내가 지불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pay as you go라고 되어 있습니다. pay as you go. 그래서 네가 네트워크를 점유하는 만큼 돈을 내도록 한다는 거죠. 네트워크를 점유하는 만큼 돈을 내도록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게 되면 뭐 시간당 얼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과금을 정확하게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네트워크 자원을 점유해서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게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중요한 강점이 됩니다. 그다음 퍼블릭 클라우드는 시큐리티라든가 프라이버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멀티 테넌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 1하고 유저 2, 유저 3 자, 이런 친구들의 데이터는 엄격하게 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서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유저 1과 유저 2의 데이터가 같은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하드웨어 위에 올라가는 운영체제 정도 수준에서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유저 1과 유저 2가 서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는 자, 그런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결합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시큐리티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시큐리티가 완벽하기를 원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안 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가면 퍼블릭 클라우드가 데이터 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걱정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커졌습니다. 수백 조짜리 이제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내가 유저의 데이터를 잘못 관리해서 유출이 되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시큐리티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중첩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 걱정은 거의 없는 거고, 만약에 데이터 유출이 된다고 하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에 의해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큰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유비쿼터스 특성이라는데 엄청나게 이제 사용성이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자, 언제 어디서든 anywhere and anytime, 자, 어느 곳 어느 시간이든 인터넷 서비스를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적절한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보통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 권한 설정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나면 사용한 만큼 Pay as you go에 기반을 두고 돈을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인 경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비해서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스트링전 SLA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이 되겠고, 이 SLA에 따라서 이 유저들은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품질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페널티, 보통 이제 돈으로 물게 되겠죠.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suitability라고 하는데요. 이 적합성이 되겠죠. 자, 내가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자, 어떤 경우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적당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가 대안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자,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기준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소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클 때, 내가 이 네트워크 리소스를 엄청나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우리 기관이 인기가 많아서 이 웹서버에 접속자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럴 경우에 내가 다 관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좋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소스의 요구사항이, 요구되는 양 자체가 막 변합니다. 시간적으로 막 변합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돈이 충분하다면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리소스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만 평상시에 놀고 있으면 또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서 내가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한 형태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인터넷을 쓰고는 싶은데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구입을 해야 되고 이 하드웨어를 유지보수하는 전문가도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건 돈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없는 경우는 당연히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라는 게 대두된 이유 자체가 이제 네트워크의 구축 비용, 네트워크의 운영 비용, 유지 보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적인 업체가 관리를 해주고 나는 나대로 좋고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드는 이 사람들대로 좋은,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이 자금 압박이 있을 때,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투자할 정도의 돈은 없는데 인터넷 서비스는 써야 할 때, 뭐 주로 이제 이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이제
구현이 돼서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하는 거고요. 퍼블릭 클라우드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시큐리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때는 어쨌건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SLA로 보장한다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뚫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시큐리티가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네트워크 관리, 운영, 구축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타너미, 나는 이제 자치, 나 혼자 스스로 이제 하겠다고 하면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직접 구축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운영을 할 때 제3자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제3자의 종속성이 발생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퍼블릭 클라우드는 선택하지 말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